네, 박인봉 여주대 교수, 김태환 변호사와 함께 5일 남은 총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비례투표용지가 48cm로 역대 최장에 달하는 등 과거엔 볼 수 없는 풍경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먼저 박인복 교수님, 이제 사전투표 어떻게 투표하면 될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 이번에 엉키고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그 유례없는 선거가 되면서 사실상 본 투표에는 사람들이 좀 뜨거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전 투표로 몰릴 가능성이 커질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선관위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 기간을 조금 더 기간을 넓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요. 어쨌든 정해진 법률이고 또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러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본인이 어디든지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사는 곳과 무관하게. 자기가 가지는 뭐 운전면허증이나 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이 어디든가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자기 거주지 내 투표소가 아닐 경우에는 배송용 봉투를 사용해서 찍어서 이렇게 되돌려 보면 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그 지역 간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사전투표소에 가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1m 정도 거리를 두고 줄을 서게 되고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소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점 이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A가 이 전국 지역구의 판세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이제 참조하되 여론조사가 없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각 당 자체 분석을 참조했습니다. 보면은요, 이제 미래통합당에선 지금 보니까 10곳이 앞서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65곳이 앞서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곳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박인복 교수님,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이 경합지역이 45곳에 달하는데 어느 지역 좀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광진 보면 이제 대통령의 대변인 하시는 고현정 후보가 대통령 입을 가지고 이제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제 저축당은 이제 미래통합당은 오세훈 후보. 사실상 그 지금 미래통합당의 잠재적인 잠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기도 있고. 사실 정치 구도가 여기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추미애 지금 장관께서 나왔을 때는 좀 그 재건축 단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건축 단지를 통해서 사실은 미주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계층들이 이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약간 지금 보수층이 좀 수치적으로 높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 오세훈 후보는 여권의 잠룡이라는 대권 후보를 걸기 때문에 좀 이곳에 선전하지 않을까 싶고 또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미리 일찍 가서 이제 터밭을 가꿨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정 후보는 좀 늦게 간 측면도 있고 약간 이게 심판 프레임이 걸리게 되면 오세훈 후보 오히려 더 지금 여론조사 수문표가 많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쨌든 이번에 경합지역은 적극 지지층이 얼마나 나와서 투표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여든 야든 승리를 위해서는 이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방금 우리 박인복 교수님이 서울 광진을 얘기해 주셨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좀 어디 주목하고 계세요? 뭐 지금 동작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이수진 전 판사가 이제 전 부장판사가 이제 각각 후보를 나와서 뛰고 있는 여성 법조인의 대결인 거죠. 근데 사실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부분 많은 중진들이 좀 이번에 컷오프가 되고 그리고 사실 수도권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만약에 작년에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대여 선봉장에 섰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마저 만약에 낙마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미래의 잠룡 중에 하나를 또 잃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워낙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전국구적인 인지도도 있고 대여 투쟁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낙마를 해서 수많은 후보들을 자체적으로 저기다 붙여서 여론조사 돌렸다는 얘기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전략공천으로. 아마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한번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두 여성 전 법조인인데 나름대로 하나씩 아픈 부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식의 어떤 입학이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이수진 전 부장판사, 이수진 후보에 대한 경우에는 지금 과연
전 부장판사 시절에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맞느냐? 본인이 이제 정치 참여했던 그 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여성 후보 모두 다 개인적인 어떤의 약점들은 좀 가지고 있는 거다. 여기서 아마 제일 승부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면대면 1대1 이 선거 운동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패스트트랙 전국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에 가져왔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걸 과연 동작 을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아마 저는 승부를 가르는 열쇠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경합적이 참 많은데 사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남은 5일 동안 실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막말 논란이긴 한데 이 방송 직전에 속보가 나왔던 게 통합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를 했어요. 물론 최고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안 내면 제명이 되긴 하지만 다소 예상보다 낮은 그 징계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통합당에서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네. 핵심 지지층의 문제들. 왜냐하면 네. 이제 차명진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내가 한 얘기, 차명진 후보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거 막말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에 기사에 났던 거고 나는 그걸 인용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막말이라고 하면 뭐냐. 이거 팩트 체크는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가지고 제명이 아니라 탈당 권유 정도의 좀 경징계가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선거 막판에는 사실은 핵심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만약에 통합당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야 그게 뭐가 문제야. 아예 당 차원에서 예. 인터넷 언론에 나왔던 기사 인용한 거잖아. 예. 단어가 조금 거칠었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문제없고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 안 해. 라고 했으면 모를까. 예. 징계를 한다고 했으면 통합당 차원에서도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선대위원장도 사과를 했고요. 네. 당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강하게 가는 게 맞죠. 네. 아예 징계가 아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으면 상관은 없는데 예. 당 차원에서 문제라고 본다. 선대위원장 당대표도 이거 미안하다라고 했으면 그 진위 여부, 그 기사의 팩트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징계에 들어간 이사는 저는 강한 처분을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총선이 100시간 전쟁에 본격 돌입한 여야, 유권자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20대까지의 국회는 우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과반수를 못 넘겨서 언제나 지금 야당 세력한테 발목을 잡혀가지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서 경제정책을 정상으로 추진을 해야만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날로 경제 상황이, 경제정책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먼저 박인복 교수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승기를 잡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보니까 과반 확보에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떤 선거의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직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당이 그래도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읍소하는 전략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 싶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번 선거에 세 가지 키워드가 없어졌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제 인물, 네. 구도, 바람 이런 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라진 마당에 사실 코로나 사태도 볼 때는 초기에 정부가 뭐 섣불리 종신론을 얘기했다가 31번 환자가 나와서 확산되면서 약간 정부 비판이 높아졌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퍼지면서 우리나라의 처치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알 때 이게 과연 정부가 청와대 잘해서 한 거냐라는 거는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의사들이나 국민들이 제대로 질서 있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인데 이걸 대통령 지지도 높으니까 일종의 밴드 효과를 노리고 너무 과신해서 나가는 것인데 투표일 최종까지도 투표 후보자를 선정 못하는 게 지금 역대 선거로 보면 5%가 넘습니다. 지금 만약 경합지역이 45개 정도 된다면은 막판에 5%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판세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 낙관하고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밴드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 반대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언더독 효과라고 약자한테 조금 힘을 실어서 균형감을 찾으려고 하는 유권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후보든 어느 진영이든 어느 당이든 확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국민들한테 차분하게 설명하고 정책 대결로 이렇게 가주는 방향이 맞다. 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통합당 쪽은 지금 뭐 정권 심판론, 경제 실정 심판론 이런 쪽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국민은 인류인데 청와대는 삼류다. 이게 주로 이제 공격 포인트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근데 최근에 뭐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뭐 긍정평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런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좀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국민이 인류란 얘기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 네.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황이 훨씬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돋보여서 이제 현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잘하는구나 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제 박용석 교수님 좀 지적을 하셨듯이 냉정하게 들여보면 이게 과연 현 정부가 잘한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원래 갖춰왔던 시스템, 그 다음에 의료진, 국민들이 잘한 거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마 국민이 인류라고 내세운 건, 야, 방역? 현 정부 잘한 거 아니야. 네네. 우리 국민들이 자가격리 잘하고 잘 협조를 해주고, 예. 기본적인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간 거지.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인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어찌됐든 간에 야당은 지금 무슨 방법은 없습니다. 예.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에 가려져서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가려져 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착시 효과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존 3년 동안 있어왔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지금 야당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 아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국민의 인류가 청와대 3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코로나 극복을 해야 되니까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협치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선거 네, 일정에 예. 남겨놓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연일 야당의 정치 공작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하나 파악하는 거는 이번 주말 때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네, 변호사님 저렇게 지금 여당의 대표가 공공연하게 이런 걸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이진복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당이 터질 게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면서요. 주말에 뭐가 나올 것 같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터질 게 있다라 선거대책 본부장 얘기를 했고 네. 여당 대표라고 하면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 수많은 정보들이 모일 겁니다. 근데 여당 대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긁어부수는 건 안 되겠어요? 네. 뭔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주말에 뭐가 터질 것 같다는 게 각자 이제 정보 채널을, 왜냐면 선거 막판 되면 모든 채널을 가동하니까 예, 예. 아마 정보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제 저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종 여당 입장에서 이런 걸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네. 만약에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다가 탁 터지면, 주말에 터지면 월, 화, 수 대응이 안 됩니다, 이건. 그 어떤 얘기의 진위를 따지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야, 주말에 뭐가 터지긴 터질 건데 이거는 저쪽에서 공작하는 거야 라고 해서 미리 방어막을 깔아두면 어떤 효과가 있냐. 첫째, 터지는 게 아예 안 터지고 나가면 베스트. 예. 그죠? 저런 거에 발이 묶여서. 두 번째, 터지게 되면 이거 봐.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네네. 저쪽에서 공작하는 걸 얘기했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공작 프레임으로 엎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이 두 가지 주 효과를 기대하고 여당 대표가 미리 저렇게 좀 선수를 친 것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뭐 주말에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은 총선에 뭐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인복 교수님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역시 단일화가 아닐 것 같은데 서울 동대문 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민병두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어요. 지금 뭐 인천 서구을에서도 보수 후보 간에 단일화가 있었고 이게 앞으로도 단일화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이게 단일화 효과라기보다 예. 이제 대세가 형성된 데 따른 예. 일단 고기선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지금 투표용지가 이미 다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단일화 과정에서 1% 2%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으면 그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네. 이 두 지역을 보면 어느 정도 대세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투표 용지를 받아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가보니 이분이 사퇴를 한 건가
단일화를 한 건가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단일화 효과는 좀 미미하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공학적으로 출마했던 분이 자기 변을 내세워서 크게 맹분을 내고 무소속 출마한 분이 또 이렇게 선거 대세 행성에 따라서 단일화하고 드롭할 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드롭하는 게 낫지 어느 부분을 지지해달라고 말을 바꾸는 행태는 이게 바로 선진화된 정치 행태는 아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선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의에 따라 뛰어나오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탈북민이 경우는 발생했습니다. 누가 함부로 여기서 이런 운동을 해. 이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여성 운동원들은 하기가 무섭다. 네, 뭐 이런 폭행이나 욕설 시비가 이번 선거에서 좀 변수가 될까요? 근데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가장 변수가 될 만한 거라고 굳이 얘기하면 이제 오세훈, 앞서 영상 보셨지만 광진을의 오세훈 후보가 테러를 당할 뻔한 거죠.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의 3m 앞에서 이제 잡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얘기하면 그건데 그 건도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만약입니다. 좀 그 괴한한테 좀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면 예전에 2006년 지방선거인가요? 당시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대전은요. 이 사건이 재현되는 그런 과정으로 흐름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 오세훈 후보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도 뭐 선거판에 크게 변수가 되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총선을 닷새 앞둔 이 정치권 움직임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부담스러운 분들은 좀 여유 있게 투표권 행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